메타버스를 아시나요? 갓데이트에 유명합니다. 요즘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라져갑니다. 유행처럼 왔다 사라져가는 단어들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는 단어들도 참 많습니다. 한 20년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안에 한 칸이 다 LG전자 광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7, 80년대 광고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기억에 남을 홍보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쓰인 광고 문구는 그냥 디지털 LG였습니다. 그때 왜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카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LG라고만 했을까?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때 디지털 LG의 의미가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의지였는지 이제야 조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말은 미래를 보여주고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시그너처였던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폭넓게 그리고 정말 현실 같은 아니 현실에선 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버스는 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속에서 급속도로 주목받고 있는 용어입니다. 메타버스와 새로운 기회라는 책의 저자는 메타버스는 내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로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그 가상현실보다 더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 탈현실화를 바탕으로 0과 1이 만들어가는 디지털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에 제페토라는 앱을 다운받아 잠시 사용해봤습니다. 제페토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앱입니다. 그곳에서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마치 이 세상을 구경하듯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상점에 들려 옷을 사기도 하고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또한 유수한 기업들이 입점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페토라는 디지털 세상에는 현재 2억 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밴드도 마찬가지로 점차로 다 메타버스화 되어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이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이곳에 투자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 이 가상세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눈으로 보여져야 하는 세상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래픽 기술은 필수겠죠. 또한 이곳을 구성할 다양한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을 짓고자 한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어야 할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실제 집을 지을 재료들, 예를 들어 철근도 필요하고 콘크리트, 자를 재단, 이런 공구들이 필요하고 일을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구청의 허락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비되는 원자재와 돈과 일을 할 인력들, 그리고 제대로 세우기 위한 기술력과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시공했을 때와 준공했을 때 또 어떤 법적인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집을 짓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재료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즉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상거래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라는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애플 창업주였던 고 스티븐 잡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It just works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그냥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도대체 클라우드가 뭐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개인 할 것 없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도 그때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서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되고 데이터들이 모이면서부터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를 통해 무수히 쏟아내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려있는 빅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편집하고 다양한 해석들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정리, 또 판단, 정답을 제시할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 AI입니다. 즉, AI가 맡아서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재창조해 갑니다. 지난 2016년 인공지능 AI인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프로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4승 1패로 승리했고, 그때 이후 인간은 단 한 번도 인공지능 AI에 이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많은 세계적 바둑기사들의 노하우를 익히고 분석하여 적대, 적소의 수를 놓을 수 있는 최강의 바둑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프로그래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특히 로봇의 헤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클라우드나 인터넷, SNS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빅데이터가 쌓이고요. 이걸 재창조해가며 가공할 인공지능 AI가 생겨나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그럴싸한 디지털 그래픽 디자인으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재미 요소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말 방대하고 화려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대한 하나의 가상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상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나만의 아바타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아바타로 또한 모든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겁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디지털 세상, 그렇게 지금 발전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더 재미있고 풍요롭고 빠른 세상이 온다면 환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음모론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말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세계적 물리학자 고 스테븐 호킹 박사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인권과 윤리 문제가 제대로 법제화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속도로 발전해 나가면 결국 이것이 인류를 위협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AI가 명령해야 움직이고 분석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들과 전쟁을 해서 인간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법제화되어 도로에서 운행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나중엔 아예 인간에게 운전을 금지시키는 법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곧 펼쳐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세상, 사람 냄새나고 훈훈한 정을 주고받으며 가상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더 정겹고 더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더딘 세상이 좋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다 좋지만 디지털 문명의 이길 속에 갇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점차로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로 빠져들어 사랑과 나눔과 정으로 관계를 맺기보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점점 더 추구하는 현실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 소중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이분들은 아바타나 가상 속의 인물이 아닌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정을 나눌 사람이고요. 가상이 아닌 현실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가데이트의 윤영아였습니다.